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혹은 누군가는 지금도 겪고 있을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결혼식 당일 기온은 무려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 날 시어머니는 제게 밖에서 3시간을 꼬박 앉아 있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회수했습니다. 30분 후 시댁 식구들의 짐은 모두 밖으로 옮겨졌고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평생 제 결혼식 날의 그 태양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건 태양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 걸린 시뻘건 불덩어리 같았으니까요. 사람의 뼈마디까지 태워버릴 듯 내리쬐는 열기였죠. 아침에 집을 나설 때 휴대전화 날씨 앱에는 이미 폭염경보라는 붉은 알림과 함께 39도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실장님과 농담을 주고받았죠. 오늘 같은 날 결혼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걸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 살인적인 날씨에 사서 고생을 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불구덩이를 파고 있었던 거죠. 아주 뜨겁게 달궈진 불구덩이를 말입니다. 저는 크고 두꺼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위에는 수많은 큐빅과 비즈가 박혀 있었죠. 아침에 입을 때만 해도 예뻐 보였던 그것들이 그 순간에는 온통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땀방울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이마에서 뺨을 타고 턱으로 뚝뚝 떨어졌고 드레스 위로 작은 얼룩을 만들며 번져나갔습니다.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고 드레스 안감은 마치 풀먹인 종이처럼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견딜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자꾸만 손을 뻗어 떼어내고 싶은 충동이 들었죠. 예식이 막 끝나고 저는 남편 박민준의 팔을 끌고 서둘러 호텔 연회장 룸으로 들어가 에어컨 바람을 쐬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 몸을 돌리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평소에도 격식을 따지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짙은 와인색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넘긴 채 손에는 진주 장식이 박힌 클러치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가, 잠깐만 서봐라.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저를 막아섰습니다. 붉게 칠한 손톱이 제 팔을 찔러 따끔했습니다.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나랑 저기 밖 화단 옆에 좀 앉았다 가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호텔 회전문 밖을 쳐다보았죠. 밖에 아스팔트 바닥은 햇볕에 하얗게 질려 있었고 멀리 있는 가로수 잎들은 더위에 지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조차 뜨거워 마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얼굴에 쏘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밖이 이렇게 더운데 거기 앉아서 뭐해요? 안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하객들도 다 안에 계시는데요. 내가 뭘 알겠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룸으로 들어가려던 친척 몇몇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조용히 하시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녀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이다.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로비 전체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예식 당일에 집 문 앞. 아니, 여기서는 식장 밖에서 꼬박 3시간을 앉아 있어야 해. 첫째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이 참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둘째는 액덤을 해서 앞날이 순탄하길 비는 거야. 시집 오자마자 집안 규칙을 깨려고 들어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집안 규칙이라니요? 민준 씨와 연애할 때 그가 고향의 몇 가지 풍습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나서서 한마디 해주길 바랐죠. 39도의 날씨에 밖에서 3시간을 앉아 있으라니
열사병으로 쓰러지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하지만 민준 씨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제 손을 잡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우리를 위해서잖아. 그냥 눈 딱 감고 참자. 응? 3시간 금방 가. 끝나면 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응? 참자. 그 순간 뜨거운 날씨와는 정반대로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저를 향한 걱정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두껍고 무거운 드레스를 입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고작 참으라니요. 그때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양산을 들고 제 머리 위를 가려주며 다른 한 손으로는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보세요. 서연이 지금 더위 먹어서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규칙이고 뭐고 사람은 살고 봐야죠.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나면 이 결혼식 자체가 초상집 되게 생겼다고요. 넌 뭐야? 어디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쏘아보며 톡 쏘는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이건 우리 박씨 집안일이야. 외부인은 빠져. 서연이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까 우리 집 법을 따르는 게 맞아. 수진이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고 맞받아치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위한다는 건 알지만 제 결혼식인데 더 이상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규칙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밖이 정말 너무 더워요. 39도라고요. 저 진짜 3시간은 못 버텨요. 그러다 쓰러지면 오히려 좋은 날 망치잖아요. 1시간만, 아니 30분만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시어머니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호텔 밖 화단 옆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아래 놓인 돌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반드시 3시간을 채워야 해. 1분이라도 모자라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많은 친척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시어머니라고 욕하고 너를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욕할 거다. 네가 나를 시어머니로 인정한다면 당장 가서 앉아라. 타협이라곤 모르는 시어머니의 독한 얼굴과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된 민준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 동안 연애하면서 민준 씨가 저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깐깐하긴 해도 대화는 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그때 눈앞이 핑 돌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졌고 드레스 속 속치마까지 다 젖어 온몸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휘청거리는 저를 수진이가 급히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너 얼굴이 백지장이야.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걱정은커녕 입술을 비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라. 고작 햇볕 좀 쬐는 거 가지고 유나는 나 시집 올 때는 이것보다 더 더운 날 바틸도 했어.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하기 싫으니까 쇼하는 거지. 엄살. 쇼. 결국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에요. 돌덩이가 아니라고요. 39도 땡볕에 3시간 앉아 있으라니. 어머니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가 하시면 저도 옆에서 같이 할게요. 뭐야?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제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내가 오늘 기필코 너 버릇을 고쳐놓고 말겠다. 당장 가서 앉지 못해? 민준 씨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말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서연이가 너무 더워서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요. 서연아,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그리고 얼른 가서 잠깐만 앉아있다 오자. 응? 민준 씨의 얼굴은 애원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우스워 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정성 들여 준비한 결혼식이 고작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군기 잡기와 제가 수모를 당하는 장소가 되었다니요. 저는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과 살고 싶었지. 무조건 참으라고만 강요하고 자기 엄마가 저를 괴롭히는 걸 방관하는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단어가 스쳤습니다. 이혼. 그 생각이 떠오르자 저 자신도 잠시 멍해졌지만 곧이어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이런 시댁, 이런 남편이라면 결혼한다 해도 제 미래는 뻔했습니다. 평생 고통받으며 사느니 지금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고 민준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를 잡으려던 시어머니의 손도 쳐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3시간 앉아 있으라고요? 싫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칙 지키고 싶으면 다른 사람 찾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우리 박씨 집안이 널 며느리로 들인 거지. 상전으로 모셔온 줄 알아. 오늘 당장 가서 앉지 않으면 동네방네 네가 얼마나 못돼 먹은 여자인지 소문낼 줄 알아라. 주변의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는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민준 씨를 붙잡고 빨리 말리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만해요. 그만. 오늘 좋은 날인데 다들 왜 이래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세등등한 시어머니와 비겁한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 빼지 마세요. 저 이 집 며느리 안 합니다. 박민준 씨, 우리 이혼해. 이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로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오늘 우리 결혼식이야. 장난 아니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일말의 미련도 없이 오직 해방감만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나 진지해. 우리 갈라서자. 이런 식으론 나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발을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게 감히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그래, 이혼해. 대신 너 몸만 나갈 생각해라. 위자료 청구해서 아주 알거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자료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돌아서서 제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신분증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하려면 서류 정리부터 확실히 해야죠. 하지만 제가 돌아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그렇게 쉽게는 못 간다. 오늘 확실히 말해. 너 혹시 밖에서 딴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 아들한테 마음 없었던 거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악력이 어찌나 센지 드레스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달려와 시어머니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아줌마,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 다 불러. 시어머니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라고 들였더니 결혼식 날 이혼하자고 대들고 시어머니를 밀치고 난리네. 내가 살아서 뭐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고 했지만 또 누군가는 결혼식 날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제가 심했다고 혀를 찼습니다. 바닥에 앉아 생떼를 쓰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마지막 남은 죄책감마저 털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일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앞으로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상담했던 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연결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서연입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이혼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신혼집 있잖아요. 지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그 집을 자기들 것처럼 행세하며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똑똑히 듣도록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결혼 전 내 돈으로 산 집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도 멍하니 저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집 우리가 같이 산 거 아니었어? 나도 5천만 원 보탰잖아. 그 5천만 원 그거 네 어머니가 나 예물 가방 사라고 준 돈이었잖아. 내가 그거 안 받고 너한테 저축해두라고 돌려줬던 거 기억 안 나? 저는 차분하게 팩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신혼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이랑 내가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냈어. 내 돈, 너희 집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갔어. 등기부 등본에도 내 이름 하나만 올라가 있어. 이건 내 특유 재산이야. 너랑 너희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집 명의가 정말 내 거로만 되어 있어? 당연하죠. 저는 휴대전화 앨범을 열어 등기부 등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한테 결혼 전에 이미 다 말했고 본인도 동의한 내용인데 모르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굼 돌아서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 녀석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 바보냐? 민준 씨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이제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시어머니가 너무했네. 며느리 39도 땡볕에 세워두려고 하더니 집도 며느리 집이었어? 자기네 집도 아니면서 텃세 부린 거야? 초라해진 두 모자의 꼴을 보니 통쾌하기보다는 비참했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의 강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호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이혼 문제랑 집 문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실에도 연락해서 사람 좀 보내달라고 해야겠어요. 제 집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와 민준 씨에게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결혼은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들 가족 내 집에 발도 들일 생각 마세요. 지금부터 딱 30분 드립니다. 내 집에 가져다 놓은 당신들 짐 싹 다 빼세요. 안 그러면 이삿짐센터 불러서 다 갖다 버릴 겁니다. 시어머니는 분해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짐이나 빼세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태양은 뜨거웠지만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다시 시작입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이서연, 너 거기서. 그 집이 어떻게 내 재산이야? 우리 아들 속인 거 아니야?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양산을 받쳐주며 속삭였습니다. 무시해. 말 섞어봐야 입만 아파. 하지만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따라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이거나요. 신고하기 전에.
제가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 아들 망신 주고 집까지 가로채려고. 오늘 끝장을 보자. 민준 씨도 뒤따라 나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추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지금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강 변호사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주춤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명함을 내밀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 강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서연 씨 소유의 아파트는 결혼 전 취득한 고유 재산으로 법적으로 박민준 씨와는 무관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내민 서류에는 매매 계약 날짜와 자금 출처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강 변호사님은 애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이서연 씨가 댁에 있는 물건을 반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내로 비우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은 모두 청구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휘청거리며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멍청한 놈. 너 때문에 다 망했다. 민준 씨는 뺨을 맞고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30분입니다. 그 뒤엔 업체 부릅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진이 변호사님과 함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관리소장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소장님은 흔쾌히 보안요원을 배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 민준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주라. 내가 엄마랑 싸웠어. 다신 간섭 안 하게 할게. 응, 이미 늦었어. 박민준, 비켜. 민준 씨가 문을 막아서며 버텼습니다. 내 짐도 저기 있어. 나 못 나가. 그때 보안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입주민 통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민준 씨는 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취향대로 꾸민 이 집, 이제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거실 한 구석에 쌓인 시댁 물건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약속한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용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들은 이미 대기 중이었고 곧장 올라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콱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박지민이 들이닥쳤습니다. 멈춰. 누가 남의 짐에 손을 대.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기사님들을 밀쳤습니다.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도둑이야. 이거 주거침입인 거 몰라? 기사님들이 난감해하며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짐 주인들이 안 가져가서 제가 빼는 겁니다. 계속 난동 부리면 경찰 부릅니다. 신고해. 누가 겁날 줄 알고. 내가 여기 눕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시누이도 옆에 앉아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바로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무단 침입자가 있어서요. 경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이 오기 전에 제분에 못 이겨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순식간에 짐을 날랐고 거실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짐이 다 빠지고 난 뒤 강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쪽에서 합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내일 오전 가정법원에서 뵙죠. 생각보다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민준 씨도 더 이상 버텨봤자 득될 게 없다는 걸 알았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편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는 초췌한 얼굴로 나와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마지막으로 이혼 의사를 물었을 때
민준 씨는 미련 남은 눈빛을 보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민준 씨가 눈시울이 붉어져서 물었습니다. 우리 친구로라도 지내면 안 될까? 아니, 다시는 보지 말자. 각자 잘 살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여기는 나만의 성이다. 저는 낡은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거실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새로 들이고 베란다에는 화단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디자이너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문 열어, 내 아들 시계랑 옷 내놔.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펼쳐진 인테리어 도면을 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주 살판났네. 살판났어. 그들은 안방으로 들어가 시계와 옷을 챙겨 나오면서 분풀이로 제가 아끼던 화분과 탁자 위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심지어 제 휴대전화까지 쳐서 액정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물 파손이에요. 제가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 내 아들 마음에 상처 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친척들까지 불러 위세를 떨려 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관리실에 연락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과 관리소장님이 들이닥치자 기세등등하던 친척들은 슬금슬금 도망쳤습니다. 저는 깨진 화분과 휴대전화 수리 견적서를 뽑아 시어머니에게 청구했습니다. 총 150만 원입니다. 안 주시면 소액 재판 청구합니다. 증거 영상 다 있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던 시어머니도 제가 진짜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는 문자를 보내자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것들을 뜯어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집을 보며 저도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집에서 잠시 지내며 우리는 밤새 수다를 떨고 맛있는 것을 해먹었습니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공사가 끝나고 새 집으로 들어가는 날, 저는 해바라기 한 다발을 사서 거실 테이블에 꽂았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제가 고른 포근한 소파, 베란다의 작은 정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녁에는 수진이가 놀러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멋지다. 그 진상시댁을 한 방에 정리하고 수진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너 덕분이지. 네가 아니었으면 용기 못 냈을 거야. 우리는 와잔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요.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저의 싱글 라이프 기대되지 않나요? 주말엔 느긋하게 늦잠도 자고 배우고 싶었던 요가도 배우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날 겁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민준 씨나 시어머니요. 그들은 제 인생이라는 책에서 스쳐 지나가는 악역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이제 그 페이지는 넘겨버렸으니 다시는 펼쳐보지 않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니까요.